안녕하십니까. 2023년 7월 31일 최병무의 팩트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가 됐습니다. 1차 영장 청구 때는 기각됐죠.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 이런 거를 한번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1차 구속영장 때 혐의 사실은 이런 거죠. 2014년 11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우리은행 사회이사 겸 이사회 의장과 감사위원을 하면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우리은행 컨소시엄 참여, 그 다음에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이죠. 대출 청탁 등을 받고 그 대가로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로부터 200억 원과 땅, 건물 이런 것들을 약속받고 3억 원을 실제 수수를 했다. 그리고 2015년 3월부터 4월까지는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로부터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의 대가로 5억 원을 받고 50억 원을 약속받았다. 이게 이른바 이제 50억 클럽 얘기거든요. 자, 이런 걸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는데 당시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기각 사유는 이런 겁니다. 현 단계에서는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건 그렇다 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왜 구속을 시키면 안 되느냐에 대해서. 피의자의 직무 해당성 여부. 그러니까 과연 이 직무와 직결되는 청탁을 받은 거냐, 이런 걸로 보이고. 그 다음에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그러니까 실제 돈을 정말 받은 거 맞냐? 이런 부분. 그 다음에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그러니까 금품을 제공하기로 약속했다는 게 맞냐, 정말?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이 다 지금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방어권 차원에서 구속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기각을 했는데, 자, 그러면 2차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내용 가지고 청구하면 또 기각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냐. 우리가 흔히 상식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물론 영장 전담 판사가 다르면 또 다르게 판단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지난번 1차 구속영장 기각 때 일리가 있다. 저도 그렇게 보입니다. 판사의 판단에. 그래서 그런지 2차 구속영장에는 1차에 없던 내용들이 추가됐습니다. 우선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이 화천대유에 근무했던 박영수 전 특검의 딸이 있었죠. 그 딸이 회사에서 대여금이라고 해서 받은 돈이 11억 원이 있습니다. 대여금. 글쎄, 이 정도의 어마어마한 액수를 이 시행업체에서 보통 대여금이라고 해도 상식적이지 않죠. 이것도 이제 이번에 검찰은 박영수 전 특검한테 전달된 돈으로 이렇게 보고 있어. 이게 청탁금지법 위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결정적인 장면이 뭐냐면 변협회장 선거에 쓰라고 하면서 3억 원을 현금으로 줬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남욱 변호사 등이 진술을 했었죠. 그런데 그게 실제 받은 거 맞냐? 본인이 워낙 부인하니까. 그런데 그 사용처로 보이는 진술을 받아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변호사들한테 이게 이제 변협회장 돈봉투 이런 거죠. 선거를 돕는 변호사 이런 사람들한테 최소 1억 3천만 원 정도를 건넨 정황이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어떻게 되냐면 보통 선거 돕는 변호사 이제 변협이니까 변협회장 선거는 변호사들 상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10명 이상의 변호사들한테 각각 1,000만 원씩 줬고 돈봉투. 그 다음에 선거 끝날 즈음에 해단식을 했는데 이때 추가로 3천만 원. 이렇게 되면 최소 1억 3천만 원. 그 외에 다른 사람이 얼마나 더 많은지 모르겠는데, 자, 이렇게 준 것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서 드러났을까? 이 박영수 전 특검하고 같은 로펌에 있는 변호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박영수 전 특검의 선거자금을 관리한, 변협회장 선거자금을 관리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 압수수색을 했는데
문자 메시지 같은 게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그 문자 메시지는 돈을 누구한테 전달했고, 그 다음에 전달한 일시, 언제, 액수,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문자에 남욱이 곧 돈을 뿌릴 것, 그 다음에 변호사들한테 돈을 줘야 한다, 안 주면 움직이지 않는다, 뭐 이런 취지의 문자 메시지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그 상대 이제 전달 대상이나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아마 검찰이 조사를 한 모양인데, 그러다 보니까 최소 4명의 변호사들로부터 이와 관련한 진술을 확보했다. 이 얘기는 돈의 사용처가 드러났다는 거죠. 그럼 이 사용처의 원처는 남욱 변호사가 준 3억, 거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충분히 우리가 추정이 되는 대목이죠. 이렇게 되면 이제 박영수 전 특검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거 내 돈이다 이제 이래야 될 텐데, 그걸 내 돈이라고 입증할 만한 증거가 마땅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뭐 돈에 뭐 무슨 꼬리표가 있는 게 아닌데. 그리고 더군다나 해단식에서 3천만 원 뿌렸다? 이 해단식은 이제 변협회장 선거에서 낙선을 했거든요. 낙선을 했는데도 3천만 원 뿌렸다. 이게 자기 돈을 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죠. 더군다나 문자 메시지도 다 나왔고, 이렇게 되면 아마 이 부분은 이제 돈을 받은 거, 그건 이제 진술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썼다는 게 그 돈인 것으로 보이는 증거들도 나왔고 진술도 있으면, 그러면 1차 구속영장 청구 때 그 여러 가지 그 나열했던 그런 혐의들과는 좀 차원이 다른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충분히 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자, 1차 영장 기각 때 기각 사유라는 게 있었죠. 실제 돈을 받았는지 모르고, 그 다음에 뭐 금품 제공 약속 그게 제대로 있었느냐 뭐 이런 것들을 했는데, 여기 보면 이 추가로 이제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한 그 내용에 보면 적어도 실제 돈 받았을 개연성은 훨씬 더 높아졌고, 그 다음에 제공 약속 이런 것도 이제 박영수 전 특검의 딸이 대여금 명목으로 받은 것까지 포함시키는데, 그건 물론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딸한테 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이 부분도 이제 관련자 진술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 부분까지, 이게 금품 제공 약속이 결국 성립되는 것 아니냐. 거기다가 문자 메시지 이런 것까지도 다 이렇게 합쳐놓고 보면, 그러면 1차 때 그 영장전담 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들었던 여러 가지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사실적 법률적 관계들, 이런 것들은 2차 구속영장에는 상당히 보완된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만약에 법조인들끼리의 뭐 이런저런 뭐 여러 가지 사유로 만약에 이 사람 구속하면 안 되겠다 뭐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 뭐 네트워크상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지난번 1차 구속영장 그 혐의 내용과 이번 내용을 비교해 보면 그때보다 훨씬 더 그 사실관계가 입증이 된다. 응? 더군다나 같은 로펌의 그 변협회장 자금 관리하는 사람의 문자 메시지 같은 증거까지 확보가 되면 이거는 1차 구속영장 청구하고 난 이후에 압수수색에서 확보를 한 것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번에는 아마 1차 구속영장 기각 때와는 상당히 다른, 그러니까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 아니냐. 이렇게 되면 이제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 뭐 곽상도 전 의원의 경우에도 뭐 대장동 사업에 관해서 사전에 설명한 흔적을 발견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는 걸로 봐서, 그럼 곽상도 전 의원 문제도 이제 추가 기소가 될 거고, 박영수 전 특검도 이번에 뭐 추가로 나온 여러 가지의 혐의까지를 보강하면 아마 이번에는 발부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이렇게 되면 핵심적인 박영수, 곽상도 이 두 사람에 대한 50억 클럽, 그럼 이제 나머지 50억 클럽 멤버들, 특히 그 중에 이제 권순일 전 대법관,
같은 경우도 현재 뭐 수사가 어디까지 진척돼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드러난 건 없지만 지금 이런 정도로 그 열성적으로 검찰이 지금 수사를 벌이고 있는 단계라면 그 부분도 좀 뭔가 진전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걸 일단 그 마무리 지어 놓은 다음에 이제 50억 클럽 수사를 본격적으로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럴 경우에는 좀 다른 결과를 기대해 봐도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박영수 전 특검 얘기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